그 다음에 41쪽이네요. 7번 중개사무소의 설치와 이전입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무엇인가 다 아시는 거죠? 사무소가 뭐죠? 뭐 사무소죠 뭐. 영업의 장소이죠. 활동의 근거지. 근데 우리 법에서는 사무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할 때도 어디를 전제할까요? 내가 일할 곳이죠. 사무소 들 곳에 시군구에 두더라. 또한 부측의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가 어디였어요? 사무소가 속한 특광도 안으로. 또 훗날 우리가 영업이익이 쪽 중개보수 시도 조례한 게 있습니다. 어디? 사무소가 속한 시도. 그러니까 영업활동의 근거지인데 여러 의미로 이 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사무실의 면적 등 제한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능력껏 하면 되겠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 제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능력껏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좋게 하면 좋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 비용은 저 책임 못 집니다. 자, 어쨌건 사무실 문제인데 그러면은 과연 이 사무실을 어디에 몇 개 두고 어찌 하는가? 그 전반 사항들을 봐봅니다. 설치 기준인데요. 문구 먼저 보죠. 원칙. 개공은 그 등록 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 사무소를 두되 몇 개를 둔다? 한 개의 사무소만 둬야 한다. 그래요. 등록 관청이 어디였어요? 시군구였죠. 여러분, 시군구 내에 설치된 그 사무실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1등록이고 그 전제가 사무소니까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이죠. 등록증 하나니까 그 전제인 사무실도 오로지 하나였더라. 자, 요 원칙은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일정은 원칙은 한 개 하나인데 단서를 봐보죠. 예외. 단,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청 밑줄 밖의 지역이죠. 아, 시군구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네요. 아, 단서. 법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점이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대. 그 위치가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그래서 1인 1사무소가 기본인데 때에 따라 예외에 따라 법인은 분점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틀을 세우시고 그러면 요 원칙만큼은 철저히 준수해야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줄, 그 예 표현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설물을 설치해서도 안 되겠죠. 예. 형식적 사무소는 딱 한 개니까 천막 사무소가 안 된다. 흔히 우리가 본기초 사회에서 뭐가 있어요? 파라솔 업소 안 된다. 그 얘기죠. 임시설도 안 된다. 오직 영업의 장소로 사용된 것은 철도, 철미 몇 개? 한 개에 한했다. 만약 위반자 적발시는 당연히 등록의 박탈이나 또는 형벌 등 가할 수 있더라. 훗날 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원칙 1등록 1사무소를 이해하면 되겠고요. 다음 예외사항을 먼저 제기했네요.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법인인 개공에 한해서만 설치하니까 반대로 개인인 개공들은 일체 설치가 안 되겠죠. 오직 회사 형태인 개공에 한해서만 분점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조건은 요 세 가지는 훗날 주의 있게 봐두셔야 돼요. 봤더니 첫째, 위치상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주된 사무소 소지에 속한 시군구를 어찌한다? 제외한. 본점이 속한 곳을 뺀 그 나머지 타 시군구별로 설치한다. 그 다음 각 시군구마다 몇 개를 설치한다? 역시 시군구 관리는 하나이겠죠. 한 개만 설치한다. 한편 분사무소의 업무를 총괄 지도키에서는 전문가들이 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증을 확보해야 한다. 자,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뒤에 단서 있네요.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 일명 누구라 했어요? 이건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들 지역 농협이었습니다. 자, 요들은 역시 법인, 회사 형태니까 분점 둘 수가 있네요. 근데 위치 규제 받습니다. 수 규제 받아요. 근데 뭐가 없죠? 책임자 요건인 공개사 필요치 않더라. 이것 혼돈치 말아야 돼요. 자, 지역 농협이 분점을 둘 때는
전국 어디든 몇 개든 관계없습니다? 아니겠죠. 똑같이 위치상 규제 받습니다. 소지한 다 받아요. 다만 무엇을? 책임자만 묻지 않더라. 그렇겠죠. 지역 농협이 그 관련 업무와 관계에서 중개하니까 자격을 요할 필요가 없겠죠. 내부 지원도 갈 수 있다 그 얘기요. 책임자 요건만 묻지 않지 그 외의 사항들은 똑같이 준수해야 한다. 일단 기본 주의점은 여기까지 봐두시되 하나 예를 들어서 정리해보죠. 이거죠. 자, 수원시 영통구에 본점을 둔 A 법인이 있다 가정하죠. 근데 요 법인이 같은 영통구 내에 분점을 설치한다. 됩니까? 안 되겠죠. 주된 사무소 속한 시군구를 어찌해야 한다? 제외한다 했죠. 그러면 영통구를 뺀 나머지 같은 수원시 내에 있는 장안구에 설치한다. 어때요? 요건 괜찮겠죠. 또는 가까운 평택시에 분점을 차리겠다. 괜찮겠죠. 타 지역은 됩니다. 근데 평택시 관내에 2개 둔다? 안 되겠죠. 시군구 단위로 몇 개? 하나씩만. 그럼 더 나아가서 이 같은 법인의 분사무실은 총 개수에 규제를 가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죠. 전국에 수십 개 둬도 능력이죠. 관계없습니다. 물론 전제적으로 그러면 모든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두어야 하는가? 분점 차리는 게 의무일까요? 이건 아니죠. 둘 수 있다. 임의적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 위치가 어떠하고 개수가 어떠한가. 그리고 책임자 요건만큼은 주의점이 도달했다. 요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뒤로 가보죠. 설치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보이네요. 자, 수원시 영통구에 주된 사무소는 법인이 예컨대 인접한 장구에 분점을 설치고자 한다. 설치 가능하죠? 근데 이때 문제는 이와 같은 위치가 지금 타시군구입니다. 이 경우에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는 과연 누구한테 해야 할 것인가? 상대방만 주의해 봅니다. 거기 문장 보시면 돼요.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밑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 설치 위치는 비록 타 지역이지만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 주 사무소에 관할 등록관청, 영통청장에게. 맞아요? 맞죠? 예, 모든 구청은 등록관청이니까. 예, 자치구 비자치구를 안 딴다 그 얘기겠죠? 자, 설치 신고는 이거예요. 그러면 훗날 우리가 법인의 분사무소와 관계된 행정사무가 나올 때는 누가 관장한다? 본점 등록관청이. 그 얘기요. 설치 이전 매 한 가지입니다.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게 각종 행정사무가 전담되어 있다. 그러면 분점에서의 업무 수행 중 위반이 확인될 때 제재를 누가 가한다? 똑같죠.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이. 본점 관할 등록관청이 통합관장한다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법인에 한한 분사무소 얘기였고요. 상세한 절차는 훗날 보시면 되고 일단 흐름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라 되어 있네요. 이거 뭐죠? 사무실을 다른 자와 함께 쓴다. 일명 합동사무소. 그거요. 사무소의 공동사용. 우리 법상 표현대로 그냥 공부하죠. 공동사무소 얘기했습니다. 자, 1번쯤부터 검토해보죠. 개업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설치는 임의사항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따라서 개업중개사들이 함께 쓸 수 있으니까 자, 개공의 종별을 물을까요? 물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법인도 부칙의 중개인도 함께 쓸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의점이네요. 그러면 한 장소에 모여서 일을 하게 될 때 주의점이에요. 이때 법상 이행해야 될 의무와 부담들은 누가 질 것인가? 누가 지죠 지금? 구성개업중개사들이 각각 부담한다. 그럼 이거요.
뭐 가령 서울시 강남구 내에 A 법인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등록했어요. 이 경우에 요 법인의 사무실에 공동 사용이 된다 했죠. 이거 보면 B라는 공개사증 딴 사람이 요건 갖춰서 타 업자인 타 법인의 중개사무실이죠. 여기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허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란 얘기죠. 왜? 공동 사용이 가능하니까. 또는 뭐 서울시 서초구에 이미 을이 공개사로 등록을 한 자입니다. 개공으로 등록을 이미 하게 된 상태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법인의 요 장소를 함께 쓰기 위해서 사무실을 옮겨올 수 있는가? 어떨까요? 이것도 허용되겠죠. 개공들은 한 장소를 함께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동일한 중개 사무소에 지금 개공이 몇 명 있죠? 셋이 모였네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장소에서 함께 일하니까 이게 무엇이다? 사무소의 공동 사용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설치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자, 개업한자들이 원할 때 사무실을 한 장소로 모으면 되겠죠. 무엇으로? 이전 신고에 의해서. 또는 자격 취득자가 여기에 등록을 새롭게 받아도 모이겠죠. 신규 등록 방법으로. 이게 통상적인 설치 요령인데, 근데 하나 문제 있죠. 항상 중개사무실 우리가 등록 심의 받습니다. 적법한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하라 했죠. 누가 일한 장소에 이들이 그냥 갈까요? 맞아 줄게요. 안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너 그래 함께 쓰자. A의 사용 승낙서 둘 다 필요하겠죠. 기존 업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만 함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이전 또는 신규 등록에서 할 따름인 거요. 그런데 지금 뭔가 주의점이 보이네요. 자, 아까 봤더니 그 동사무실에 등록증 3개가 나란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각자가 한 장소에 모여서 일한다 해서 개공의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장소만을 지금 함께 쓰기 위해서 모였을 뿐이죠. 그래서 공동사무소의 포인트는 요 한마디로 요약될 거예요. 오로지 무엇? 장소만의 공동이 주된 목적이지 법상의 모든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그건 아니죠. 업무는 누가 한다? 각자 개공으로서 따로따로 하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 한마디에 기본 사항들이 축약될 거예요. 물론 이거 왜 할까요? 이거 하면 염두에 두죠.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비수기에 빠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네요. 임대료 부담 막막하겠죠. 차라리 함께 모여서 우리 비용 분담하고 일해보자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기묘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서 혼자 하는 업소보다 여럿이 협동관계로 일한다고 고객들은 신뢰하겠죠. 좀 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치도 높아질 거예요. 어쨌건 기본 사항은 뭐예요? 비용 절감이 주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모여서 일하되 문제점 업무는 누가 하더라? 각자 개별적으로. 등록 지금 따로 다 했잖아요. 휴업폐업 누가 한다? 각자 개별적으로. 이들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누가 책임져요? 역시 각자 따로따로. 따로 국밥인 거 이거는 한 상에 차려졌대. 어때요? 따로 노는 거잖아 이건. 자, 사례식 문제가 아무리 나와도 요 한마디로 끝내면 돼요. 처분 제재 누가? 각자 개별적으로. 자, 근데 하나 유의할 점이 뒤에 있습니다. 공동 사용의 제한 부분이에요. 자, 주의점.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영업이 중단된 상태니까 함께 못 쓰겠죠. 그 얘기요. 그러면 업무 정지 상태인 사무실에 들어갑니까? 안 되겠다. 여기 밑에 쭉 나와 있는 거요. 자, 기억 한번 읽어봐요. 쭉 눈으로 읽으면 돼요. 자, 사용 승낙서 없고서 가면 된다 했죠? 근데 단서가 보이네요. 정지 중에 있는 개공의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자는 제외한다.
요거죠, 지금. 정지 중인 사무소에, 자, 요거죠. 공동사무소에 A는 정지이고 B는 정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 C가 새롭게 간다. 요건 어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정지 중인 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B는요. 예전부터 일해 오던 자죠. 처분도 누가? 각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B, 자, A는 비록 정지 상태도 B는요. 계속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지르면 안 된다. 기왕 하던 자들은 해도 되잖아,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영업 정지 중이니까 외형상 공동 사용은 아니겠죠. 얘는 일 손 뗐으니까. 그 단서를 달았고요. 다음 니은 정지 중에 있는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사무소로 공동 사용께서 내가 옮겨간다? 이 얘기죠. 자, A가 C 사무실로 가고자 한다.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영업의 정지가 아직 내려져 있으니까 이동이 금지인 거네요. 별거 아니죠? 예. 정지 중일 때의 단서, 주의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사무소에서의 포인트는 각자가 대등한 개공으로서 일하니까 등록증 몇 개 필요하죠? 3개 아니고 각자 다 2개 이상이죠. 예. 증도 각자 다 게시하고 그러면 수수료 요율표는요? 예, 한겸대적은 시도 소리과 똑같은 건데 등록증 자격증은 각자 게시한다. 보증 설정도 각자 하겠죠. 각자 게시해요. 법인은 우리 법에서 2억이 필요해요. 개인들은 1억만 있으면 됩니다. 다 다르겠죠? 각자 하는 거요. 업무는 누가 하더라? 각자 따로따로. 요것만 알면 되겠네요. 다음 4번 사무소의 이전 부분인데요. 자, 요 사항도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재의 중개 사무실은 자, 시군구 안에 설치한데 문제는 내가 일하는 그 장소가 경기가 떨어져 갖고 장사가 안 된다. 이때는요. 좋은 곳으로 옮겨가야겠죠. 그래서 딴 데로 옮겨가는 흐름이 바로 사무소의 이전 절차인데요. 역시 신고 의무가 수반됐습니다. 우선 현재의 사무실의 이전은 지역적 제한을 가한 바가 없습니다. 필요시 전국 사방 어디든 갈 수 있다. 아무런 제한 없어요. 단지 뭐가 필요하죠? 신고만 해야 합니다. 그 신고의 절차들이 옆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역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다 그 말이고요. 다만 신고를 하되 언제 해야 한다? 이전한 날부터 날짜 10일 이내에. 10일 또 나오네요. 첨부 서류, 신고 필증 원본, 등록 필증이죠. 그다음 사무실을 확보해야겠죠.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한 그 증명 서류, 그리고 수수료 들 겁니다. 이때 이전 신고받은 등록 관청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 또는 재교부 하의한다. 교부 또는 재교부, 이것도 훗날 구별할 거예요.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한다. 이건 뭔 얘기죠? 쓰던 것 돌려주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동일한 관청, 관 내에서 동이나 또는 집은 바뀔 때요. 반대로 재교부는요. 관할구역이 다른 시군구로 옮기니까 새로운 구청장 직함지킨증을 받아야겠죠. 그때는 재교부. 어쨌거나 새 것 나오거나 고쳐주더라 그 얘기요. 훗날 관 내인이 관 외인이 구별을 할 겁니다. 또 나중에 중요하게 강조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이거죠. 이전 자체는 전혀 제한이 없대. 신고 의무가 수반되었다. 단지 그 신고는 언제 해야 한다?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요 날짜들이 간혹 출제되네요. 물론 7일짜리 10일짜리 따로 묶어서 암기하면 그만해요. 근데 뭘 그리 암기할까요? 그냥 몸에 익히면 되지. 이전 신고하라 했습니다. 이전 신고 며칠이에요? 10일. 이 자를 돌려봐. 자, 돌려봐. 며칠 만에? 예, 딴 데로 돌려가는 거잖아, 지금. 며칠? 10일이었다. 뭐,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이건 한 번만 기억하면 오래 가는데, 이것도 귀찮죠? 그때 나중에 묶어서 암기하세요. 돌려보니까 며칠이더라? 10일이니까. 이전 신고 10일입니다. 자, 다음에 8번. 인장 등록이 보이네요. 자, 중개사법은 특이하게도 인장마저도 시군구에 미리 등록토록 명했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봐야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각종 계약서에 아무런 도장 쓰고도 관계 없잖아요. 그죠?
분쟁 발발 시 증거 채택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면은 그것 과학수사 도입하면 되니까. 근데 딱 이거죠. 각종의 분쟁 발발 시에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할 가장 중요한 단서 뭘까요? 인장이죠. 모든 내 업무에는 특정된 그 도장만 찍는다. 그럼 어때요? 나중에 분쟁 발발 시는 확인했더니 그게 확인됩니다. 뭐요? 발뺌할 수 없겠죠? 책임의 소재를 가장 명확히 파악할 단서가 바로 이거죠. 도장이죠. 그러니까 특정 도장만 쓰도록 함으로써 분쟁에 대비하고 훗날 여러 가지 절차의 간소화도 도움될 겁니다. 물론 그 반대로 신뢰성도 배야 되겠죠. 역시 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여기서의 인장은 막도장이 아니죠. 그 주의점이 보이네요. 각종 업무에서의 중요한 문서는 특정 인장을 써야 하는데, 자, 2번 인장 등록은 전자신고도 가능한 등록하는데 단서에서 자, 언제까지 해야 할 거를 봤더니 업무 개시 전까지 그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도록 명했습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동시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절차의 편이에요. 자, 근데 1번 등록 신청 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번 소속 공개사들도 고용 신고할 때 함께 할 수 있죠. 자, 그럼 하나 알 수 있네요. 법령상의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의무의 대상자를 먼저 유의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하죠? 개업공개사가 해야겠죠. 둘째, 또 누가 지금 나왔습니까? 소속공개사. 자, 요 둘의 의무가 바로 인장 등록. 그럼 하나 빗대어 표현하죠. 중개보조원들은 인장이 있다 없다? 얘들은 커피만 잘 타면 되지 뭔 인장이에요? 없다 했죠? 단순 보조에 불과하니까 계약서 쓸 리 만마죠. 확인 설명서 나올 리 없잖아요. 없어요. 오직 중개업자인 개공과 소속 공개사 둘입니다. 물론 이때 소속 공개사의 의미는 주의할 점이 법인의 임원 사원 중 공개사인자도 해야겠죠. 반대로 법인의 이사이긴 이사인데 증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왜? 법인의 이사 감사는 3분의 1만이 증 확보되겠죠. 그러니까 자본 투자자들도 법인의 이사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요들이 이사로 갔을 때는 업무 수행이 안 되겠죠. 증 없으니까 인장 또한 없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소속 공개사의 의미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개공과 소공의 의무지 보조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한편 그 시점은 업무 개시 전까지이지 등록시는 의무가 아니죠. 다만 선택이니까. 꼭 구별해야 돼요. 인장은 반드시 등록 신청 시 함께 해야 한다? 그건 아니다. 단지 내가 편의상 함께 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그 위에 표현 아까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고용 신고할 때 할 수 있다. 선택인 거요. 의무가 아니었다. 자, 그러면 어떤 인장인가? 인장의 내용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 뭐죠? 개인이죠. 소공을 필두로 개인 공개사인 업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개인들의 인장은 어떤가 봤더니 특이한 점.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이게 뭔 얘기죠?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인장. 실명이죠. 본인의 실명 인장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음 규격도 규제를 가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5mm예요? 30mm죠? 잘 글자가 안 보이네요. 암기를 못했어요 저는. 그냥 실명 인장이다 그 얘기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이것? 예명 가명 인장은 될 수가 없다. 옛날에 많이 쓴 거 있었어요. 좀 죄송한데 또 썼네 이것도. 자, 김봉남 씨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옛날에 앙드레 김 선생님. 자, 이분이 중개사증 따가지고 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앙드레 김으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본명이 아니니까. 뭘 써야 돼요?
본인의 본명, 주민등록표에 올라간 이름이죠. 이거 안 된다.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사이즈도 규제했네요. 7에서 30mm. 자, 본인의 성명이 나타난 실명 인장에 한한다. 그 얘기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법인은 어떤가? 법인의 문제인데요. 자, 법인은 누가 개공이죠? 회사 자체가 개공이다. 그럼 알 수 있네요. 옆에. 법인이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무조건 틀린 거요. 뭘 하죠? 회사 자체. 자, 그 표현이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 회사의 인장이죠. 대한중개 주식회사, 그 회사 명의지 대표 명의가 아니었다. 이거 흔히 혼돈하더라고요. 항상 개공은 회사 자체를 말하지 대표를 말함이 아닌 거요. 단지 대표는 업무 집행기관에 불과한 거죠. 회사의 인장이지 대표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법인의 분사무소는 어떤가? 이것도 특이하죠. 자,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원칙은 뭘 하면 되죠? 회사 인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밑줄,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선택권이 있네요. 본점은 회사 인감, 법인 인감만 써야겠죠? 근데 분점은 법인 인감 쓰든가 아니면 대표자 보증 인장 쓰든가 둘 중 선택이 가능하죠.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단서를 달아뒀습니다. 자, 아울러서 인장의 등록 방법인데요. 자, 법인은 지금 항상 회사 인감만이 원칙상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예요. 표현법인즉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인감증명서에 제출로서 가름한다. 대체하죠. 그러니까 법인은 별도의 등록 신고 등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감증명서에 제출로서 등록에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증명서에 제출로서 가름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의 차이가 확인되죠? 개인들은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은 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다. 절차의 차이도 파악되었습니다. 문제 곧 항상 우리 법령상 가장 중요한 업무들은 요 특정 인장을 써야 한다는 얘기요. 만약 인장이 날인된 바 없다? 법 위반이요. 영업정지가 가해집니다. 오직 특정 인장에 한해서만 책임 소재를 막 밝히기 위해서 법상 규제를 가했다. 인장 등록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장도 잘 새겨야겠죠? 우리가 적어도 있어요. 시험 볼 때 미리 원서에 사진도 올려야죠. 사진 어떻게 찍습니까? 잘 찍으세요. 공부하시다 시험 문제 풀다가 사진 떡 봤더니 사진이 못 나왔습니다. 기분 잡치죠? 사진 잘 나왔습니다. 야, 너 참 예쁘게 잘 나왔어. 똑똑한 놈이야. 잘할 거야. 합격합니다. 인장도요. 막도장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좋은 거 쓰세요. 사업은 항상 복이 따라와야죠. 중요한 거 이거요. 풍수를 좀 아시면 좋은데 저는 몰라요. 저희 와이프는 풍수를 공부해가지고 저한테 다 고칩니다. 작년엔 저 검은색 옷들 다 내버렸어요. 양복 다 버리고. 큰일 났어요, 지금. 입을 옷이 없어지고. 저는 그래요. 이 동자 이거잖아요. 이게 붉은 색칠할 동자요. 저는 사주가 붉은색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머리도 와인톤으로 염색했습니다. 멋졌어요. 지금은요. 서리가 내리고 있죠, 또. 다시 다음엔 빨갛게 할 거예요. 빨간 머리 N이죠. 개인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 특히 누가 많이 써먹고 있죠? 정치인들 이거 엄청 써먹어요. 옛날에 모 후보가 선거할 때 갑자기 옷을 바꿔 입었죠? 빨갛게 당선됐잖아요. 대통령으로. 알잖아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게 흐름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빨간색이 캐치프레이즈죠. 빨갱이들의 개들. 저도 빨갱이입니다. 자, 어쨌건 인장도 있고, 뭐 여담인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훗날 일할 때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요. 저 집에 가니까 가끔 막 방 배치도 바뀌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따라서 다 바꾼다 하더라고요. 혼자 낑낑대는 거 보고 그냥 그래요. 아이고 잘났어 하고 전 밖에 나갑니다 그냥.
자,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휴업, 폐업 등인데요. 이거 내용이 있을까요? 내용 없어요. 휴업이 뭐예요? 기분 나빠, 잡혔으나 쉴래. 그거죠. 몸이 아파 쉰다, 휴업입니다. 폐업은 뭐예요? 나 문 닫을래, 장사 안 돼. 그 얘기예요, 지금. 마음 바뀌었어, 폐업합니다. 자, 문제는 그냥 쉬거나 폐업할 수 없다, 이죠. 왜? 우리는 기본이 규제 입법이에요. 중개 업무는 일거수일투족 모두 규제를 가합니다. 이게 신고 의무란 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 법은 휴업이나 폐업은 모두 신고가 뒤따르더라.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그 신고의 대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휴폐업 신고 1번. 개공이 3개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중개업을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아요. 휴폐업 신고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모든 휴업이 신고사인가? 그게 아니죠. 얼마? 3개월을 초과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거죠. 자, 개업한 중개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일 안 해도 관계가 없겠거니. 그죠? 근데 석 달까지도 어때요? 관계가 없겠죠. 근데 3개월 1일부터는요, 3개월 초과이죠. 이때는 휴업 신고가 수반되겠죠. 등록에도 이게 수반되는 거요. 우리가 아까 등록 절차 논의할 때 등록에 의해서 이 법은 언제부터 업무에 착수하라고 직접 규제에 가한 바 없습니다. 내 원할 때 이를 착수하면 되는 거요. 근데 지금 휴업과 관계 봤더니 여기에 도입되네요. 아, 새롭게 등록했더라도 3개월 넘게는 안 되겠거니. 3월 초과 시 무단 휴업자 과태료 가해지니까. 그래서 이 표현 3개월 초과이지 이상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써먹고 있네요.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 필요 없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하고자 한다, 이건 뭔 얘기죠? 사전적 의미죠. 속된 말로 미리미리 하란 얘기요. 실컷 쉬어놓고 나 신고할래. 때가 늦으리. 그죠? 하고자 할 때 신고, 폐업도 원할 때 미리미리 신고하지 후가 아닌 거죠. 폐업 한자는 신고한다? 틀린 거요. 하고자 할 때. 이거 참 어려워요. 할 때와 한 때 뭐가 달라요? 받침 하나 달라요. 근데 뜻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뭐뭐 할 때는 사전적 의미고 한 때는요 이미 해버렸죠. 사후 절차이죠. 극과 극인 거요. 옛날에 이거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휴업을 한 때는 신고한다. X. 하고자 할 때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 끝이 없어요. 함정팔라면은. 유치 짬뽕이죠. 근데 이런 것 미리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출제되기를 학수고대하죠. 맞추면 되니까. 자, 하고자 할 때 등록증 등을 첨부해서 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사전적 의미를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 2번 지문이 훗날 강조할 거예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점마다 따로따로 휴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예, 법인 분점은 일하고 본점은 쉬고 또는 역으로 본점은 일하고 분점 쉬고 해도 관계없죠. 예, 사무소마다 별개의 업무 수행이니까. 그 포인트. 분사무소마다 별도로 휴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이때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분사무소의 시군구, 주사무소의 시군구, 주사무소. 분점 관련 행정사무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이 전담하니까. 예,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자, 폐업도 마찬가지. 증 첨부해서 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뭐 내용 별 거 없습니다. 다음 중개업의 재개란 말이 있네요. 이거죠. 자, 누군가 미리 휴업 신고했습니다.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은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옆 페이지 있어요. 1회 휴업기간은 6개월 초과 금지입니다. 원칙은 휴업은 얼마까지? 6월까지예요.
근데 요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만료됨에 따라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겠죠. 근데 애들이 휴업기간이 만료되었다 해서 곧바로 일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 업무의 재개입니다. 어떨까요? 휴업기간이 만료된 자들이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라 했어요 지금? 사전에 미리죠. 미리 재개 신고서에 가여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거 왜 신고해야 할까요? 포인트는 이거죠. 항상 중개사무실은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어야겠죠. 증 없이 일한다. 법에 저촉되겠죠. 그러니까 업무의 복귀도 그냥 안 되고 뭘 해야 한다? 사전에 미리미리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수반됩니다. 이는 비단 휴업이 만료되기 전 단계도 어때요? 똑같겠죠. 이거요. 6개월 몸이 아파 쉰다고 신고했는데 한 석 달 만에 이 사람이 질병이 완치되었다. 이 하고 싶겠죠. 재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무엇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왜? 증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 줄 이같이 자, 재개 신고를 했을 때 우리 등록관청들은 그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어찌한다고 밑줄 쳐두죠? 자, 그 표현법 등록증을 즉시 뭐라 했어요? 반환해야 한다. 이것도 기가 막힌 함정이죠.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자에게 즉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새거 줄리 만무하다. 그게 뭐예요? 반환, 돌려주더라. 이것도 함정법 씁니다. 반환이지 재교부가 아니었다. 재교부 아니고 반환. 자, 휴표 및 복귀의 문제 있고요. 옆에 휴업의 기간 변경도 함께 보죠. 요거 지금 3개월 초과 휴업은 미리 신고하되 원칙은 얼마까지 주어진다? 6개월까지. 근데 요 6개월은 한 번에 국한됨이 아니죠. 때에 따라 휴업은 어떻게? 기간 변경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행정당국이 알고서 해야겠죠.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간의 변경을 원할 때도 미리 등록관청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해돼요? 재개건 기간 변경이건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기간 변경 신고를 했을 때도 다시 얼마까지? 6개월까지 주어지겠죠. 나중에 또 원한다? 또 해도 관계가 없겠죠. 왜?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그 밑에 아예 이런 번거로움을 맞는 조치가 나와 있네요. 단, 원칙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던데 밑에 휴업기간이에요. 다만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 상식이에요. 갑자기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라. 언제 완치되죠?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군대 입대했습니다. 몇 년? 20개월 이상이죠. 또는 취학, 대학에 지나겠다 4년, 대학원 2, 3년. 그죠? 그러니까 요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6개월도 초과할 수 있노라. 당연한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 사항은 이게 전부인데 하나만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보죠. 휴업이나 폐업을 원할 때는 사전에 미리미리 등록증을 첨부하여서 신고해 주십사. 이게 기본 전제였죠. 자, 포인트를 좀 잡는 거요.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는 등록증을 어찌한다? 반납하더라. 자, 그러면 증 반납을 해야 하니까 이 같은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를 해야 합니까? 전자문서로 신고 가능할까요? 방문 신고에 하나겠죠. 전자신고가 없어요. 반면 업무에 재개할 때, 복귀할 때 재개신고, 다음 기간의 변경신고는 어찌했습니까? 이건 전자문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죠. 왜? 등록증 첨부란 말이 나올 리 없죠. 이미 증은 구청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는 비교 문제예요. 휴폐업은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근데 재개 등은 전자문서도 전자는 안 되죠. 근데 재개라든가 기간 변경은 전자신고도 허용될 수 있노라. 절차의 차이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 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으시고 후에 좀 세부 사항들이 감이 될 거예요. 뭐 절차는 별거 없습니다. 다만 틀, 휴업 폐업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 그죠?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뒤에 갖다 붙이면 될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6개월의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 중인 사람이 내 중도에 폐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쉬다가 에이 중개 귀찮아 나 안 할래. 폐업은 자유인 거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폐업이다 다시 몇 달 뒤에 마음 바뀝니다.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거요. 이때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휴업은 법 위반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깨끗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휴업자가 폐업도 자유일 뿐더러 내 마음대로 훗날 재등록도 가능하겠죠. 아무런 제한인 거요. 근데 문제는 있어. 폐업을 하고서 이 사람이 등록지 않고 그냥 일합니다. 이때는요. 불법이겠죠. 증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들이 누구죠? 무등록 중개업자. 폐업 환자가 일 개수하다 무등록 중개업자. 뭐 알 수 있네요. 요와 달리 훗날에 또 비교할 때 강조할 거예요. 요거요. 지금은 그냥 성격만 이해하면 돼요. 자, 모 개공이 법을 어겨서 영업의 정지를 받습니다. 6개월, 제일 큰 거네요. 그럼 뭐예요? 일손 떼야겠죠, 이거? 그럼 이 사람이 동영업 정지 기간 중에 중도에 에이 싫어, 짜증나, 폐업을 원합니다. 어때요? 폐업은 가능할까요? 기분 더럽겠죠. 나 구청장도 보기 싫어. 나 떠날래. 왜 못합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거요.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서 폐업을 했다가 다시 마음 바뀌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아직 정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요 기간 내에 다시 재차 등록을 원할 때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되겠죠. 왜? 법을 어긴 자는 등록증을 못 주겠죠. 아까 등록 기준에 적합시 아니할 때는 주지 않노라. 그죠? 이 법 어긴 자는 정지 기간만큼은 지나겠죠. 그래서 정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등록은 가능할 겁니다. 반면에 정지 만료 전이죠. 이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휴업과 업무 정지는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둘 다 지금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자율적인 의사인지 타율적 강제인지 거기에 의해서 절차들을 달리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 말고 잡단 사안 막 집어넣을 겁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지금 이거 기본 틀만 미리 봐두면 훗날 해결이 쉬울 거예요. 휴업은 자유의사, 규제가 없다. 다만 폐업까지 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일 말라. 왜? 등록증 사라지고 없으니까. 정지는 타율적 강제니까 폐업은 해도 좋지만 재차 오픈은 안 되겠죠. 위반 사실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휴업폐업까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중개 업무 위한 기본 전제는 여기까지고, 자, 우리 다음 시간 때는 본격적 업무를 좀 공부할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